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38분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사 보안 사고가 점점 잦아지고 있고 또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가장 큰 피해자인 통신 소비자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네.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인가요? 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 금요일 12일 기준으로 모두 199명, 1억 2,600만 원 규모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번에 그 KT 소액결제 피해 사건은 이전의 해킹 사건들하고는 좀 전혀 그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전에는 이제 해킹을 해서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그 정보를 뭐 다크웹이나 이런 데 팔아먹든가 네.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뭐 스미싱이라든지 네. 다양한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알 수 없는 경로로 개인 정보를 일부 탈취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소액 결제 그리고 뭐 교통카드 충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은 뭐 피해액은 그렇게 크질 않고 그렇지만 국민들한테 어쨌든 해킹을 통해서 우리 개인 정보하고 이 범죄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네. 많은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소액결제라는 게 보통 건당 어느 정도씩 결제가 이루어졌는지는 보셨나요? 보통 이제 뭐 보니까 그 개인들이 되게 소액 결제 뭐 많아야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액 50만 원, 1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한도를. 한도. 예,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뭐 7만 원도 있고 많은 사람은 20만 원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1인당 피해액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몇십 명인데 네. 다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뭐 1인당 1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죠. 네. 그래도 그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예. 자기도 모르게 결제가 돼버리거나. 맞습니다. 불안하죠. 네. 예, 불안해서 이제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불법 이게 굉장히 이제 허무맹랑한 소문들 뭐 복제폰이 어떻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퍼져나가니까 지난번 SKT 때도 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유심 교환하느라고 몇백만 명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런 건가요? 그럼요. 사후에라도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그래요? 보안 전문가인 저도 유심 교체 안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무슨 복제폰이 어떻고 자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까 몇백만 바보 같은 명이 소리요? 예, 몇백만 명이 그걸 하느라고 나중에라도 혹시 피해자가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전혀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네. 결국 지금까지는 단 한 명도 피해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몇백만 명 유심 교체하느라고 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때 중국 되게 칩이거든요. 중국 업체만 몇백억 벌었죠. 그래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안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부터 딱 나오자마자 이거는 어떤 개인정보 이슈나 그게 아니고 중국의 어떤 사이버 스파이 행위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해커들도 목적과 수법이 다 있는데 네. 이거는 잘못 짚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게 안 먹혔죠. 자, 그러면 그때 건 그렇고요. 이번 건 좀 다른데 이건 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번 거는. 이번에는 네. 사실은 요즘 해커들도 예.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조직 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킹도 아니고요. 왜냐면 그들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투자 대 수익. ROI를 따지는데 네, 이번 수법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하면은 네. 결국은 적어도 서너 명 이상 동원돼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해킹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더군다나 KT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몇 달은 걸리고 그러면 적어도 몇십억 정도 2, 30억은 적어도 벌어야 되는데 네. 겨우 피해액이 1억 2천만 원 뭐 2, 3억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 아까부터 소액 결제 뭐 만 원 뭐 이런 게 10만 원이 적다고 표현하시면 듣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이게 조직 범죄로 했다고 하면 네. 2, 3억이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물론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아니 그러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해킹으로 한 게 아니고 내부 협력사 직원이라든지 뭐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끼인
해킹이 아니라 내부 일탈행위다. 내부 그런 일탈이다. 예, 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단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이용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펨토셀은 또 뭐야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예. 되게 이제 가정이나 네.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네. 아주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런 기지국 형태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게 펨토셀인데요. 아. 그게 이제 왜 그러면 LG U 플러스나 SKT는 그러고 KT만 문제가 되느냐? 그 U 플러스나 SKT는 800MHz 소위 말한 황금 주파대를 써요. 주파세. 근데 네. 여기는 이제 1.8기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파 특성이 가다가 건물이 있으면 잘 투과를 못 해요. 아. 그리고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KT 특성상 이런 펨토셀이라고 하는 아주 초소형 기지국 그거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게 뭐 보니까 15만 대 정도나 됐는데 이제 대개 이제 카페나 이런 데가 되게 폐업하면은 네. 즉시 그걸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회수나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관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중고 펨토셀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펨토셀을 이용해서 결국은 신호를 세게 하면요. 네. 주변에 있는 KT 가입자들의 어떤 폰이 여기에 네. 탁 붙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면 거기서 그럴 이제 때. 폰하고 관련된 IMSI라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입자 식별 번호. 네, 네. 그 번호를 갖다가 저 KT에서 발표한 것처럼 5천 몇백 명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수집하게 됐는데 어쨌든 가입자 식별 번호는 유출된 거군요. 유출돼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그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것만 갖고는 아무도 못 하고 예. 그들이 이제 그 번호를 가지고 예. 범행 대상을 아마 물색해서 다른 곳에 있는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뭐 대리점이 됐건 어디가 됐건 그쪽 사람하고 공모해서 네. 우리 소액 결제하려면 네.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다 필요하지 그럼 또 않습니까? ARS 해가지고 모두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면 누군가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아마 또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한테 전송해서 거기서 소액결제 시도하고 뭐 하는 이게 조직범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들은 그렇게 문자나 뭐 이렇게 인증을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이게 예, 저절로 가로챈 거죠. 가로챈 중간에 거죠. 가로챈 거죠. 펨토셀이 있으면 중간에 가로채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유심 복제폰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난번 SKT들한테 왜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폰을 복제하려면 네. IMEI라고 하는 폰하고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IMSI 말고 IMEI가 라는 게 있어야 또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저 네. 통신사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게 폰에 대한 인증 키 값이 있어요. 인증값. 근데 그거는 누가 갖고 있냐면 삼성이나 애플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복제하려면 삼성이나 애플도 해킹해야 돼요. 삼성이나 애플에서 가져와서 네. 이 IMEI하고 맞춰가지고 매칭이 돼야 복제폰을 할 수 있는데 복제폰을 그걸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유심 정보를 확보해서 똑같은 유심을 만든 후에 다시 휴대전화에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해서 복제폰 만들었다. 이거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된다라는 거고 게 교수님 말씀이신 지금 그리고 거고요? 유심보호 서비스가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내부 사정이 밝은 협력업체 직원이라든가 뭔가 내부자가 예, 개입됐을 연루될 거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한 2억 정도 수익으로 네. 이게 하려고 하면 네. 이 그 어려운 해킹으로 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한 정보를 쉽게 얻었을 거다. 네. 쉽게 얻으려면 내부 정보에 밝은 사람이죠. 그럼 협력사 직원이라든가 내부 정보 밝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펨토셀에 가서 뭐 어떻게 접근하면 그게 아까 가능할 수 말씀드린 있어요? 대로 펨토셀 중고 펨토셀이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펨토셀을 갖다가 KT에서 발표한 거는 결과가지고 차량에다 싣고 이번에 지금 뭐 광명, 금천, 인천 이 서남부 쪽에 지리적으로 많더라고요. 가까운 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자동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신호를 증폭시켜서 강하게 하면요. 예. 그 지나가는 KT 가입자들은 예. 자기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이 신호가 세면 자동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IMSI가 노출되고 네. 거기서 이제 범행 대상을 몰색한 거죠. 혹시 일부 대리점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펜토스를 갖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네. 아까 말한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그거를 그러면 쉽게 알 수 있는 데는 어디냐? 쉽지는 않은 거지만 대리점이 예를 들면 대리점 직원이 일탈 행위를 하면 가능한 거죠. 어쨌든 심야 시간대 주로 좀 새벽 시간대 많이 발생했습니까?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했으면은 예. 우리 CCTV 이런 거 다 조회해 보면 대충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KT가 네. 처음에는 네. 이 하도 스미싱 범죄가 많으니까 이 스미싱인지 알고 자체적으로 조사하다가 네. 이 심상치 않으니까 결국은 경찰에 이제 신고했는데 네. 경찰은 말씀하신 대로 CCTV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 이걸 다 파악할 수 있고 네. 더군다나 이제 거기 소액 결제로 얻은 상품권 네. 그것도 이제 계속 선물 확인위에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아마 CCTV 다 뒤지면 네. 조만간 단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사태가 터진 후에 지금은 추가로 피해 입은 사람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기간이 8월 예를 들면 27일 뭐 그 무렵부터 이제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이거 얘기하니까 나도 당한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추가 신고가 이어져 가지고 막 9만 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면은 되게 한 달씩 계속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네. 8월 달 전체를 지금 뒤지고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게 불법 펜토셀 2개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 이거는 의혹인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불법 펜토셀 2개에서 예. 거기서 이제 개인정보라는 게 IMSI입니다. 네네. IMSI인데 네. IMSI가 가입자 식별번호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개인정보냐 아니냐 이거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 KT는 뭐 해킹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고 있는 거고. 해킹이 아니죠. 네. 근데 일부 사람이 이제 뭐 해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거는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막 과거에는 맞고 지금은 틀렸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까지는 네. 우리가 투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KT가 좀 서둘러서 뭔가 대처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약간 좀 늑장 대처라는. KT가 결국은 실수한 거는 네. 이게 해킹이라고 생각했으면 즉시 신고했겠죠. 네. 근데 해킹이 아니고 스미싱 범죄인 줄 알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 이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그랬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스미싱을 넘어서서 결국은 자기네 신만으로 수습할 수 없다는 거 생각하고 신고한 거죠. 아까 말씀 경찰에 신고하면 CCTV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내부자라든가 무슨 이제 몇몇이 그렇게 이제 뭐 큰 공모해가지고. 수익이 아니라 이제 예. 어느 정도 일정의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범죄였다라면 지금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고 경찰 수사하고 막 이러면 당분간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는 더 커지지 않을 거라면 다행인데 예. 앞으로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통신사들의 어떤 그 개인정보 관련된 사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형의 사고라든가 계속 나타나니까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KT는 일단은 뭐 저 모든 피해는 자기들이 다 보상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KT가 어쨌든 내부 통제 실패를 한 거거든요. 예, 내부 통제 실패 뭐 이런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동안 이제 어떤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아마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겁니다. 뭐 저번에 네. SKT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 정보보호 예. 수준,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해외 다른 기업들은 어떤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보안 이런 건 잘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닌가 봐요. 근데 네. 이게 저도 40년을 이 분야에 했었는데 네. 이게 창가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미국의 3대 통신사 네.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똑같이 해킹 다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상할 건 보상하고 뭐 계속해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채찍만 할 게 아니라 네. 채찍과 당근 같이 하고 국가 사이버 보안 수준을 전체 높일 수 있는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찍과 당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뭐 네. 지난번 SKT 같은 경우도 1,340억이나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런다고 해서 보안 수준이 갑자기 높아집니까? 결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관련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게 인정되면은 네. 그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그것도 과감히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을 갖다 널리 보급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투자를 갖다가 인정해 준다든지 네. 그 여러 가지 관련된 법도 만드는데 네. 우리나라 관련된 법도 별로 없어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 관련법은 그럼 어떤 법에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이걸 하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보면 북한한테 해킹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예. 사이버 보안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네. 민간과 국가기관의 협력이라든지 네. 외국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투자를 하면 어떤 그걸 갖다가 뭐 일부 어떤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든지 네.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AI 쪽은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AI도 만약에 해킹 당하면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네,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예. 어쨌든 소비자들 피해는 완전히 없습니다. 다 보상될 보상될 수 겁니다. 있도록 예.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원 석좌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